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깜빡깜빡해서 입에 맴도는데 밖에 이렇게 내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쉬운 단어 기억 상실증 같은 것들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한양대학교 신경과에서 치매하고 인지기능 장애를 겪고 계시는 환자분들 주로 진료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거로는 저희 지금 성동구 치매 안심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질환이라는 게 원래는 유전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환자들한테 바로 오시면 뭘 물어보냐면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형제, 자매의 병력을 청취를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유전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전혀 겹치지 않는 부부간에는 같은 병이 생기면 안 되는데 20년 동안 저희 신경과 의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부부간에 같은 질환이 온다는 겁니다. 특히나 뇌에 이제 올 수 있는 뇌경색이라든지 아니면 파킨슨, 치매, 뇌전증 이러한 병들이 부부끼리 같이 오는 걸 봐서 이렇게 단순한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에서의 가장 위험한 요인은 바로 나이입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저희가 잡을 수 없듯이 오랜 기간 살다 보면 절대적인 시간 때문에 결과적으로 뇌세포와 신체세포가 노화를 겪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이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위험 요인은 이 노년기로 접어들수록 잘못된 생활습관, 그 다음에 식습관,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2차적인 뇌 손상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생활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거든요. 이거는 2010년 전에 저희 신경과에서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의 정의라는 건 뭐냐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 차지하게 되는 게 초고령화 사회인데요. 이미 우리나라는 거기에 바로 접어들었습니다. 아까 제일 중요한 위험 요인이 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이가 많다 보면 결과적으로 치매가 일어날 수 있는 찬스가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이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사회에서 오는,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년기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젊은 시기에 이러한 60세 미만의 치매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뇌가 늙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뇌는 90% 이상이 태생기, 그러니까 수정란 구조의 완성이 되고요. 뇌가 막 변해가지고 마지막 완성은 만 20세 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5이 되면 기본적으로 뇌세포가 줄게 되고요. 50세 이상이 되면 매년 뇌세포의 0.5%가 감소를 합니다. 단순하게 뇌세포 자체가 사멸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뇌를 공급하고 있는 혈관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작은 뇌졸중, 미리 뇌졸중이라고 하죠. 뇌경색도 올 수 있고 작은 미세 뇌출혈도 올 수 있고 철분이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중금속도 칼슘 같은 게 뇌에 쌓입니다. 그래서 뇌 노화는 20세 뇌와 60세 뇌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뇌 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마 이런 수능을 현역 때 가장 열심히 잘 볼 수가 있는 게 초단기 작업 기억력이라고 하는 아주 집중력이 요구되는 기억력은 20에서 24세 때 가장 피크고 그 다음부터 감소를 하고요. 계산 능력은 29세까지 유지가 되다가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35세부터는 아까 뇌세포가 죽는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단순한 단어에 대한 기억력이 좀 상실이 되고 언어 능력도 한 45세에서 그때까지 이제 피크를 이루다가 서서히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들 느끼셨을 거예요. 20대 때 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40대에 겪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깜빡깜빡해서 입에 맴도는데 밖에 이렇게 내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쉬운 단어 기억 상실증 같은 것들이 흔하게 겪는 그러한 거라서 그래서 저희가 다수를 하지 말라, 그냥 현역으로 들어가라, 삼수사수 하지 말라 이렇게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게 옛날 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뇌 노화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형태로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무나 신기한 게 우리가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뇌세포는 한 번 아까 90% 이상이 수정란 구조에서 완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뇌가 그냥 왕창 만들어진 상태에서 뇌세포 자체는 재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뇌세포를 가지고 80년, 100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뇌세포는 뇌노화에 의해서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새로 생기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뇌세포와 이렇게 보면 시냅스를 형성하는 신경 돌기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45살이 딱 되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 강의를 갔는데 갑자기 흔하게 쓰는 단어인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그런 단어가 생기게 되면 스마트폰에 이렇게 메모를 해서 자기 전에 한 10번 정도 되뇌이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갔을 때는 그 단어에 대해서 항상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뇌는 한마디로 고효율, 고에너지 기관입니다. 우리가 먹는 칼로리의 4분의 1, 그 다음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산소의 5분의 1이 뇌에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뇌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면 자꾸 없애는 방향으로 가요. 내가 생존을 해야 되고 태어날 때 그 뇌세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일상의 단어라든지 아니면 일상 용어 아니면 약속 이런 것들이 한 번 되뇌이지 않으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사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자기 전에 한 번 되뇌이게 되면 필요한 단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뇌세포가 기절했던 게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실천을 하고 있는데 뇌는 굉장히 이기적인 기관이에요. 유일하게 쓰는 에너지는 당과 그 다음에 산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뇌에 당도 많이 가고 산소도 많이 가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굉장히 증강을 하면서 뇌로 당과 산소를 많이 보내주기 때문에 뇌세포, 아주 빈사 상태에 빠진 뇌세포를 살리는 그런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조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모든 뇌를 쓰는 운동은 다 좋습니다. 게임도 좋고 그 다음에 고스톱이나 이러한 악기다루 이런 거 다 좋은데요. 그 대신 대부분 내기돈이 걸려 있잖아요. 이게 내기돈이 걸려 있으면 금액이 싸던 비싸던 내가 잃는 자가 되면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대표적인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 계통인데요. 이 콜티졸이 많이 분비를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뇌하수체를 건드려서 급하게 아주 교감신경계를 건드립니다. 이 교감신경계라는 게 뭐냐 하면 누군가 나를 공격했을 때 그걸 싸우기 위해서 Flight and Fight 반응이라고 해서 혈압도 올리고 동공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심장도 막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러한 신경계인데요. 그러한 계통은 결과적으로 뇌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뇌세포를 사멸시킵니다. 그래서 게임도 적절하게, 고스톱도 적절하게 저희가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